자, 난강망 마지막 해수론. 해자는 시핵 또는 땅끝 낮을 곳 해자에서 취하였다고 한다. 해수는 일육수라는 글자에서의 진화의 근본이다. 해는 해 속에는 씨앗이 들어있어요. 씨앗이 들어있어가지고 임수가 수생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음력 10월 달에는 9월 달에는 추수를 해서 9월 달에 추수를 해서 10월 달에 창고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농사지을 씨앗을 해수 속에 이 감목에 여기다가 창고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수는 그리고 음력 10월이 되면은 내년 봄에 수확할 마늘이나 보리 이런 것들을 파종을 합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해수를 작은 봄이다 그래가지고 소춘이라고 그래요. 소춘. 그래서 봄이 오면은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반복적인 윤회를 하면서 진화를 한다. 해수는 해중 간목이 있어서 수국화도 잘 하지만 해중에 임수가 있어서 수국화도 잘 하고 있지만 수생목도 잘 한다. 해수는 해중에 간목이 있기 때문에 자체 조화를 할 수가 있다. 자체 조화. 묘 같은 거는 갑을 목밖에 없어요. 그런데 해 속에는 목도 들어있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생목 자체 내에서 조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오묘유는 자기 스스로 조화가 안 된다. 해수는 변화 또는 교체의 심리가 있다. 기해일주는 해중간목 정관이 정해일주는 해중임수 정관이 숨어 있어서 남의 남편의 욕심이 생긴다. 그래서 기해일주는 토국수 정관이 목국토 정관이 들어있어요. 기해일주는 정관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정해일주는 수국화 임수가 정관이에요. 그래서 정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를 숨겨놓고 만나는 그런 또 남자를 바꿔보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교체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천간에 병정화가 없는 상태에서 진에 귀문이 있으면은 또 우울증 또 음란 이쪽으로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진의 기문은 해수는 바닷물, 강물, 아주 넓은 호수, 대청댐 같은 그런 댐인데 그런 물인데 옆에 진토가 있어가지고 진토는 물창고에 어마어마한 물창고에 같이 있으면은 이 사주는 물이 엄청나게 많은 사주인데 천간에 병정화가 없으면은 조우가 안 되고 또 이렇게 조우가 안 된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고 또는 음란으로 빠지기가 쉽다. 진의 기문이 있으면서 조우가 안 된 사람들이 에이즈에 잘 걸린다. 해수가 있는 사람들이 해중 간목이 있어서 또 인정에 약하다. 정화일주는 정 때문에 망한다. 정화일주는 글자 속에 선과 악이 함께 하고 있다. 월주에 해가 있는 사람은 식구들 중에 종교인이나 의학자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김보살님은 진의 기문이 있는데 병장화가 천간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가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음란으로 빠지질 않는다. 그리고 월지에 해수가 있는 사람은 형제나 부모나 형제 중에 종교인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 지금 김무살님은 동생이 무속인이죠. 네. 해수. 또 술에 천문성이 있는 사람은 역학자도 많다. 그래서 김무살님은 지금 술에 천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비견겁제에 기문이 걸리면은 형제들 중에 무속인이 있다. 기문관살이 그러니까 궁으로도 보고 육신성으로도 봐라. 그러니까 궁으로 보면은 부모 형제 궁에 술의 천문성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육친성으로는 비견겁제 형제가 시에다가 통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문성 위에 올라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진에 기문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무속이나 아니면 종교계통, 의학, 역학 이런 쪽에 있게 된다. 또 기문관살이 무속인으로 안 가면은 해당 육친이 정신병자가 될 수가 있다. 또 무토도 종교 또 역학인이 많다. 그래서 무토가 있는 사람들이 역학 종교 계통에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무술, 신유, 경술, 나는 술의 천문성이 3개나 있고 묘유술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 묘유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가 전부 다 종교와 관련된 그런 글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나도 철학관을 하고 있고 나도 이 길을 가고 있어요. 또 국가적으로는 무인연에는 목국토로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는 해이다. 해수는 돼지, 또 돼지와 북어는 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들은 해수 물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으면은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사주에 물이 많은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면은 잘 먹어야 본전.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많은 사람들은 이 초고기를 먹으면은 좋아요. 그리고 사주에 화가 많은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은 좋다. 그래서 돼지와 북어는 물로 보기 때문에 고사상에 머리가 올라가고 돼지가 없으면은 북어를 올리고 또 북어도 없으면은 청수 한 잔 올리고 기도를 한다. 또 촛불 켜고 물을 올리는 원리는 촛불은 양이고 물은 음이기 때문이다. 해수가 있는 사람은 생각이 깊다. 해수는 겉은 음이지만 속은 양이다. 해수는 겉은 음이에요. 하지만 이 속에는 다 양간들이 들어있어요. 양간들이 무토, 간목, 임수. 해수는 사맹지국. 사맹지국은 인신사회죠. 인신사회. 또는 사생지국. 사생지국. 해수는 해묘미. 해수는 목을 생해주는 글자예요. 목을 생해주는 글자. 그래서 사생지국은 4개의 인신사의 4가지의 인신사의 4가지는 사생지국이에요. 사생지국 중에서 해수는 나무를 생해주는 장생지이다. 나무를 생해주는 장생지. 그래서 사생은 4가지를 생해준다. 뭐를 4가지를 생해주느냐? 인목은 병화를 생해줘요. 그래서 병화의 장생.
신금은 물을 생해줘요. 임수의 장생. 그 다음에 사화는 경금을 생해줘요. 그래서 금의 장생. 해수는 간목을 생해주기 때문에 목의 장생. 그래서 네 가지의 생해주는 글자가 인신사해입니다. 해수는 지역적으로는 영등포, 제물포, 감포, 김포 등 포자가 들어가는 지역을 해수로 본다. 그래서 바닷가에, 이거 해수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지명들이에요. 그래서 김포는 해수에 천간 신금을 넣어서 시내로 본다. 김포는 김포죠. 금이에요. 그래서 위에 천간 신금을 넣어가지고 시내를 김포로 본다. 그 다음에 목포는 목이지요. 천간에 목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뭐 을해, 유래. 그래서 을목은 도화살이고 또 을목은 꽃, 또 그다음에 예체능 계통, 또 노래. 그래서 을목이 있는 사람들이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목포는 그래서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목포의 눈물에 이난영, 그리고 또 남진도 목포 출신이죠. 또 을목일주는 음악이나 노래방을 데리고 가서 유혹을 하면은 쉽게 넘어간다. 그래서 을목날 태어난 사람들은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 그런 카페 또는 그런 식당 이런 데 가서 밥을 사주거나 그러면은 맛있게 잘 먹었다고 그래요. 또 그래서 을목이 있는 사람들은 무드, 분위기, 음악,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 이런 거에 다 젖어들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사랑을 고백을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을목일주는 음악이 나오는 음식점에 데리고 가면은 음식을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한다. 을목일주는 여자는 음악소녀, 음악을 아주 좋아해요. 을목일주의 여자들은. 또 그다음에 또 오리지널 씨앗은 자수예요. 자수이고 씨앗은 자수이고 해수는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은 이 태반이죠. 태반. 아기의 집이에요. 여기에 난자가 있는데 정자가 헤엄을 쳐서 이 안에 들어와서 난자와 만나면은 마귀 딱 보호를 딱 해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그리고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뭐냐? 양수예요. 그리고 요 정자를 자수, 요 난자도 자수. 그러면 해수는 이게 양수가 바로 해수예요. 그래서 바닷물 속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죠. 물고기, 뭐 기타 등등의 수많은 생명체들이 물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그와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처음 시작은 물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양수 속에서. 그래서 자수는 씨앗이고 해수는 자수의 씨앗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인도하는 역할. 정자가 이 꼬리가 달렸단 말이에요. 꼬리가 달린 이유는 이 물을 헤엄쳐 가지고 들어가서 요거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 이렇게 만나면은 아들이 나오고, 요 엄마, 아버지, 아들 이 셋이서 같이 화합이 되면은 그 집안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또 집안이 화목하려면은 양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 가화만사성. 또 핵의 원리는 아들인 중성자가 아버지인 양자를 때리면은 연쇄 반응에 의해 양전자는 음전자를 때려서 폭발하는 원리이니 핵은 바로 효의 반대견입니다.
또 난자, 원자, 정자는 생명의 근원이다. 자자 속에는 어마어마한 유전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사주내에 해자와 자자가 있는 사람은 엄청난 지식에 대한 수천 수만 년의 유전인자가 함축되어 있다. 소나무의 씨앗을 유전인자를 분석을 하면 몇천 년, 몇만 년의 역사를 알 수가 있다. 또 과학이 발전되면 유전인자를 분석하면 우리의 선조의 선조의 선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낼 수가 있다. 유전인자의 핵은 자수와 해수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사람의 씨앗 정자와 난자예요. 그래서 정자와 우리 일반적인 씨앗은 육안으로도 보이지만 우리 사람의 씨앗은 육안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봐야만이 보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그런 씨앗이 사람의 씨앗이에요. 하지만 그 아주 작은 씨앗 속에는 어마어마한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고 또 그 작은 씨앗 속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생물체 중에서 제일 머리가 발전된 우리 사람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해수는 또 육각수라고도 한다. 육각수는 우리가 일반 물은 육각수가 안 돼요. 우리가 물을 냉장고에 두면은 물이 살짝 막 얼으려고 하는 상태. 이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각수. 요 물이 우리 인체에는 가장 맛있는 물이 된다. 좋은 물이 된다. 그래서 한동안 육각수가 유행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해수는 촌가루로는 임수이다. 해수는 차가운 물이 아니고 약간 미지근한 물이다. 그러니까 해는 음력 10월이고 자수는 음력 11월 동짓달이에요. 그러니까 음력 10월은 초겨울로 들어가는 완전한 겨울로 들어가지 않은 초겨울에 좀 약간 따뜻한 기운이 있는 그런 겨울이고 자수는 아주 꽁꽁한 한겨울이다. 그래서 자수는 아주 차가운 얼음물이고 해수는 좀 약간 미지근한 물. 또 해수가 존재하는 목적은 해중 간목을 키우기 위해서이다. 해월을 내년을 준비하는 작은 범 또는 소춘이라고 한다. 해월달 입동이 되면서부터 내년 농사 지을 씨앗을 물에 담가 가라앉는 씨앗은 보관하고 뜨는 씨앗은 버린다. 그래서 보관한 씨앗, 항아리에다 보관한 씨앗이 바로 해중 간목이에요. 해중 간목은 겉으로는 낙엽이 졌지만 뿌리로는 수기가 들어와서 새 생명이 움트려고 준비하는 간목의 장생이다. 그러니까 음력 7월, 8월이 되면은 가을이 되면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리가 내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식물체들을 서리 맞으면은 금극목으로 식물체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7월부터는 곡식이 익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는 새싹이 올라와서 무럭무럭 자라서 아주 음력 4월, 5월, 6월은 아주 그냥 무성하게 식물이 자라가지고 아주 파란 녹음을 자랑하고 있는데 음력 7월이 들어서면서부터 금기운이 싸늘한 금기운이 오면서 금극목을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식물들의 성장이 멈추고 열려있는 열매는 성장이 멈추고 딱딱하게 굳어가기 시작을 하고 나뭇잎은 누렇게 변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음력 9월이 되면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단풍 구경을 많이 가는데 그 단풍이 상당히 아름다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나무 입장에서는 나무 줄기에 올라가는 수분이 여기에 이파리가 있는데 나무에 올라가는 수분이 정지가 된 거예요. 금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위로 올라가는 수분이 정지가 되니까 나무가 살기 위해서 이파리의 맥을 다 끊어놔요. 수맥을 끊어놔요. 그럼 더 이상 이파리에는 수분 공급이 안 돼요. 수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나무 이파리들은 이때부터 누렇게 뜨기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그 단풍. 그래서 단풍은 이 나무가 뿌리에서 수분을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파리에서 수분을 계속 뺏어 먹으면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파리들을 다 떨궈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력 9월이 되면은 단풍이 들어서 낙엽이 다 지고 잎이 누렇게 되고 잎에 있는 모든 양기들은 뿌리로 다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음력 10월이 되면은 양의 기운은 땅 속으로 다 뿌리 속으로 들어가 있고 위에는 음의 기운만 남아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약초를 캐더라도 가을과 겨울에 캐야만이 약성분이 강해요. 그래서 봄과 여름에는 양의 기운이 모두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뿌리식물, 뭐 도라지, 더덕, 인삼 이런 뿌리식물들은 약성분이 약해요. 뿌리에는 다 양이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은 뿌리로 다 양의 기운이 모였을 때 캐야만이 약효가 강하다. 그래서 갑목은 양이기 때문에 해를 보면은 장생이지만 을목은 음이기 때문에 해를 보면은 사지가 되고 을목은 꽃이에요. 꽃은 음력 10월이 되면은 서리가 내리고 날씨가 굉장히 싸늘해져요. 그러면 을목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음력 10월은 꽃들이 죽는 시기, 을목이 죽는 시기, 나뭇잎, 이 나무는 갑목이지만 요 가지, 이파리는 전부 다 을목이에요. 그럼 뭐야? 갑목은 양에 다 내려갔잖아요. 하지만 을목은 다 죽어요. 해월달에 죽어서 땅으로 다 떨어지죠. 낙엽이. 꽃도 시들어서 죽어버리고. 그래서 해월달은 을목이 죽는 시기. 그래서 해는 을목의 사지예요. 12운성의 사지. 그래서 을목 나뭇잎과 꽃은 해월달에 모두 떨어져 죽는다. 을목은 만물이 생동하여 나뭇잎이 푸르고 또 꽃들이 만발한 5월달이 장생이다. 을목의 장생 5월달에 장미축제, 꽃축제를 많이 하고 지금 보면은 이제 오늘부터 4월달이 들어가는데 4월, 5월에는 아주 꽃이 가장 많이 피는 계절이에요. 특히 5월달이 꽃이 아주 만발하는 그런 계절. 그래서 5월달에 미인데이도 많이 하고 콩쿨데이도 많이 하고 노래자랑도 많이 하고 하여간 을목이 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도 5월달에 많이 하고 장미축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갑목은 5월달에 뿌리에 가득 채웠던 수기가 나뭇잎으로 모두 올라가서 갑목은 5월달이 사지가 된다. 양의 기운이 5월달은 양의 기운이 모두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5는 육양. 육양. 양이 아주 그냥 가득 찼어요. 지상에. 그래서 뿌리에 있는 양의 기운이 위로 다 올라왔기 때문에 5월달은 나무가 갑목이 죽는 갑목의 사지예요. 5는 갑목은 5월달에 뿌리에 가득 채웠던 수기가 나뭇잎으로 모두 올라가서 사지가 된다. 양생 음사 그러니까 양이 생하면은 음은 죽어버리고 음생양사 음이 생하면은 양은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위에 음이 가득 차면은 양은 뿌리로 다 들어갔어요. 그럼 양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음이 생하는 계절이고 여름에는 양이 생하는 계절이고 양이 생하는 곳에는 음은 죽고
음이 생하는 곳은 양은 죽는다. 그래서 집안에도 보면은 아들이 잘 나가는 집은 딸들이 잘 못 나가요. 그리고 또 딸들이 잘 나가는 집은 아들이 못 나가요. 예를 들어서 딸 9에 아들 하나 있어요. 그럼 딸들은 굉장히 잘 나가는데 아들은 좀 약간 좀 들떨어진 그런 아들. 그게 바로 양생 음사, 음생 양사가 돼요. 또 도인들은 음이기 때문에 밖으로 노출되는 순간부터 하락의 길로 들어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도공부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은 대전에 가면은 누가 아주 잘 본다더라, 굉장히 유명하다더라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방송국에서 카메라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왜? 방송국의 카메라는 양이란 말이에요. 왜? 나의 상담하는 모습을 찍어서 전국으로 방송을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뭐 나의 기운이 완전히 그냥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다. 왜? 도사는 음이기 때문에 양 밖으로 나오면은 반드시 피해를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높아져 가지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여기에는 진짜 자기의 인생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 사주를 내놓고 막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내가 정확히 맞추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하나라도 틀리잖아요. 그럼 완전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사입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잘못하면 산꼭대기 올라갔다가 그냥 절벽 아래로 그냥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